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의 심장부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총알 대신 돈다발이 오가고 미사일 대신 수출 규제라는 무기가 날아다니는 전쟁. 바로 21세기 패권의 열쇠를 쥔 자원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워싱턴의 펜타곤, 중국 베이징의 공산당 당사, 그리고 유럽 경제의 심장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시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곳은 사우디의 유전도 아니고 호주의 광산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 해발 600m 상월자기에 위치한 한 폐광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평생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왔죠?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으니 우리는 머리를 써서 기술로만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땅속의 보물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상식이 사실은 틀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우리 땅 밑에 마블 영화에나 나오는 비브라늄급의 미친 자원이 잠들어 있었거든요. 미군의 최첨단 무기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의 자원 갑질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도 있는 절대 반지. 그리고 자존심 강한 일본과 독일이 우리에게 제발 물량 좀 배정해 달라며 줄을 서게 만든 검은 다이아몬드. 오늘 말랑한 경제학에서는 30년 만에 봉인이 해제된 강원도의 전설, 상동광산의 텅스텐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광산 재개발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자원거지에서 글로벌 자원 안보의 핵심 허브로 도약하는 한 편의 첩보 영화와 같은 거대한 머니게임의 서막입니다. 시계를 잠시 197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시절,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번듯한 공장 하나 없던 시절, 우리를 먹여 살린 건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텅스텐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중석이라는 공기업을 아십니까? 단일 기업으로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60%를 혼자서 책임지던 국민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마다 달리는 경부 고속도로, 우리 산업의 뼈대인 포항제철소, 비료공장들, 이거 다 강원도 영월 상동광산에서 캔텅스텐을 해외에 팔아본 달러로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강원도 광부들이 흘린 땀과 텅스텐이라는 검은 돌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상동광산은 단일 광산으로는 전 세계 1위였습니다. 품질이 워낙 좋아서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도 코리아 텅스텐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거래했었죠.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거대한 악당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개혁 개방으로 문을 연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바로 텅스텐이었습니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얻고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텅스텐을 전 세계에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덤핑 공세였죠. 자본주의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깡패였으니까요. 결국 가격 경쟁력을 잃은 상동광산은 1994년 채굴 장비의 전원을 끄고 육중한 철문을 닫습니다. 폐광.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영월이라는 도시의 불이 꺼졌고 4만 명이 넘던 인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대한민국의 자원 주권이 깊은 잠에 빠져든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동광산은 전설 속의 이야기로 남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죽어가던 상동광산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워싱턴에서 터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중국을 향해 사상 초유의 자원 쇄국 정책을 선언한 겁니다. 이름하여 디파스 개정안 발동입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무시무시합니다. 2016년부터 미군이 사용하는 미사일, 전차, 전투기, 드론 등 모든 전략 무기에 중국산 텅스텐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만약 중국산 텅스텐이 1g이라도 섞인 무기를 납품하다 걸리면은 그 방산업체는 영구 퇴출이다. 이 명령 하나에 미 국방부 펜타곤과 로키드 마틴 같은 방산 기업들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텅스텐이 뭐길래 이 난리냐고요. 텅스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 가장 뜨거운 열을 잘 견디는 녀석입니다. 녹는 점이 무려 3422도입니다. 철이 1500도에서 녹아내릴 때 텅스텐은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끄떡없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을 견디는 수준이죠. 현대 무기 체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기권을 뚫고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수십 톤짜리 전차의 특수장갑을 종이장처럼 뚫어버리는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 일명 날탄의 탄심, 스텔스 전투기의 제트 엔진 터빈, 이 모든 것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수천도의 마찰열을 견뎌야 하는데 텅스텐이 없으면 그냥 다 녹아서 엿가락처럼 휘어집니다. 즉 텅스텐 없이는 현대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우주 무기까지 구상 중인데 이것도 거대한 텅스텐 막대를 우주에서 떨어뜨려 핵무기급 파괴력을 내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 텅스텐 공급의 85% 이상을 그동안 중국이 꽉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싸우려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무기 재료를 적국인 중국한테 사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안보 모순에 빠진 겁니다. 중국산 쓰지 말라고 질렀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호주나 포르투갈에도 광산이 있지만 생산량이 너무 적습니다. 아프리카는 정치가 불안해서 언제 끊길지 모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미 국방부의 레이더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붉은 점이 포착된 겁니다. 급하게 파견된 미국 지질조사국 전문가들과 특사단이 헬기를 타고 강원도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갱도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절할 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오 마이 갓, 우리가 전 세계를 뒤져 찾아 헤매던 보물섬이 바로 여기 있었네. 그들이 확인한 상동광산의 잠재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매장량입니다. 확인된 양만 무려 5,800만 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중국 수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도 미국과 서방 세계 전체가 수십 년 동안 펑펑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둘째, 더 소름 돋는 건 품질, 즉 품위입니다. 광물은 흙 속에 얼마나 순수한 금속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 중국산 텅스텐이 밥에 돌이 섞인 수준인 평균 0, 18%라면 우리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도정한 햅쌀처럼 순도가 기가 막히게 높습니다. 평균 0.44% 이상으로 곳에 따라서는 2.5%가 넘는 고순도 광맥도 발견됩니다. 같은 비용으로 캔에도 중국산보다 2배에서 10배 이상 효율이 좋다는 뜻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신봤다를 외칠 수밖에요. 양도 많아, 질은 세계 최고야. 게다가 광산이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독재 국가도 아니고 중국 눈치 볼 필요 없는 미국의 가장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혈맹,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건 트럼프가 매일 밤 기도해서 받은 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리하신 구독자님들은 댓글로 이렇게 딴지를 거실 겁니다. 말랑님, 팩트 체크 좀 합시다. 상동광산 주인, 지금 캐나다 기업 알몬티라면서요? 그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2의 론스타 사태, 국부 유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뼈 아픈 부분이죠. IMF 때 우리가 광산을 지키지 못해 현재 지분 100%는 캐나다 알몬티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몬티의 CEO 루이스 블랙도 인정했듯이 이 광산의 진짜 알짜배기 권력은 대한민국이 쥐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K기술과 지정학의 위험입니다. 알몬티가 상동광산 개발 자금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독일의 국영은행인 KfW입니다. 독일 정부가 무려 7,5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줬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일 은행이 왜 남의 나라 광산에 돈을 줬을까요? 독일도 급하기 때문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 정밀 기계 산업에 텅스텐은 필수 비타민 같은 존재거든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일 정부까지 나서서 한국 광산에 빨대를 꽂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아프리카나 남미의 자원 부국들이 왜 가난한 줄 아세요? 땅만 팠지 그 돌을 가공할 기술이 없어서 선진국들이 원석만 헐값에 쏙 빼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자원의 저주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영월에 지어진 공장은 단순히 돌만 깨는 채석장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텅스텐 원석을 가공해 산화 텅스텐이라는 고부가 가치 중간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에 필수인 특수가스, 육불화 텅스텐까지 직접 만들어냅니다. 반도체 회로를 나노 단위로 깎을 때 이 가스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에겐 K방산이 있잖아요. 전 세계가 줄 서서 사가는 K과인 자주포, 현무미사일, 이 무기들의 핵심 파괴력인 관통자를 우리 텅스텐으로, 우리 기술로 직접 만듭니다. 심지어 꿈의 에너지인 인공태양 K스타의 내벽도 1억도의 플라즈마를 견뎌야 해서 이 텅스텐이
필수 소재입니다. 캐나다 기업 알몬티도 이걸 알기에 한국 정부와 노예 계약에 가까운 약속을 했습니다. 생산량의 55%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기업에 먼저 공급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미국 방산업체와 독일 등 서방 동맹국에 우선 배정하겠다. 주인 명패는 캐나다일지 몰라도 그 과실을 따먹고 요리해서 수백 배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청 기술을 가진 슈퍼 을인 셈이죠. 이 텅스텐 하나가 동북아 외교 판도, 특히 한일 관계까지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 가장 똥줄이 탄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자원 하나 안 나는 나라인데 기술력은 좋아서 텅스텐 소비 대국입니다. 자동차 절삭 공구, 로봇 관절, 초경 합금 공구 다 텅스텐으로 만드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딱 끊어버리니까 일본 산업계는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공장이 멈추게 생겼으니까요. 과거 2019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은 우리 소재, 부품 가져다가 조립이나 하는 하청 공장이지 하면서 불화수소 수출 규제 때리고 무시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역전됐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들이 비밀리에 한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기 한국 형님들, 상동광산 텅스텐 물량 좀 우리한테 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가격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예전 같으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왔을 사람들이 아주 정중하게 읍소 전략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정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주 쿨하고 도도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지금 미국 펜타곤 물량 맞춰주기도 바쁘고 독일이랑 유럽 쪽에서도 달라고 난리라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검토는 해볼게요.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기술 구걸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자원을 무기로 쥐고 주변국을 줄 세우는 나라. 이게 바로 전략 자원 보유국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슈퍼갑의 위치에 우리가 선 겁니다. 물론 중국이 이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독점이 깨지게 생겼으니까요. 중국은 아주 교묘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가격 후려치기입니다. 상동광산이 가동될 쯤 되니까 국제 텅스텐 가격을 일부러 확 낮춰버립니다. 한국 광산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해 망하게 하려는 치킨 게임을 건 거죠. 둘째, 전략적 비축입니다. 중국은 지금 텅스텐 수출은 줄이면서 뒤로는 엄청난 양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물량을 안 풀어서 가격을 조작하고 필요할 때 확 풀어서 한국 광산을 죽이려는 계산이죠. 셋째, 가짜뉴스입니다. 한국 상동광산은 환경 파괴범이다. 식수를 오염시킨다라며 국제 환경단체를 자극해 여론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록의 민족이자 극복의 민족이라는 걸요. 우리가 광산문을 닫았던 지난 30년 잃어버린 시간인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지하 수백 미터 갱도의 정밀 지도, 지질 데이터, 채굴 노하우가 담긴 방대한 자료를 버리지 않고 마치 타임캡슐처럼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거 어제 만든 자료 아니냐, 어떻게 30년 전 데이터가 이렇게 생생하냐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 이 데이터 덕분에 광산 재가동 시간을 수년이나 단축했죠. 게다가 환경 문제도 정면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방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상동광산은 버려지던 광물 찌꺼기, 즉 광미를 활용해서 건축 자재를 만드는 신기술을 도입했고 갱내에서 나오는 물을 1급수로 정화하는 최첨단 수처리 시설을 갖췄습니다. 국제 독립 감사단을 아예 초청해서 보여줬죠. 결과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의 ESG 환경 기준을 최고 등급으로 통과했습니다. 중국의 네거티브 공격은 오히려 한국 광산은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걸 전 세계에 공짜로 홍보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원 전쟁의 나비 효과는 우리 강원도 영월이라는 작은 도시를 기적처럼 바꿔놓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월은 젊은이는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지방 소멸을 걱정하던 쓸쓸한 폐광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월 읍내에 가보면 풍경이 싹 달라졌습니다. 헬멧을 쓴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서울에서 온 고학력 연구원 가족들이 이사를 오면서 초등학교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부동산엔 방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고 식당 사장님들 입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단순히 광부가 늘어난 게
게 아닙니다. 지질학자, 화공학자, 물류 전문가 같은 고소득 전문직들이 모여들면서 영월은 단순한 광산 마을이 아니라 아시아의 핵심 광물 클러스터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엔 텅스텐 값이 똥값이 돼서 우리가 망했는데 이제는 그 텅스텐이 다시 우리를 살리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한 마을 주민의 인터뷰처럼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첨단 자원 산업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는 가장 확실하고 멋진 해법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을 펴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 눈치나 보는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준 자원, 조상이 물려준 끈기, 그리고 우리가 갈고 닦은 기술이 만나서 이제는 미중 패권 전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상홀짜기, 어둠 속에서 다시 켜진 저 푸른 텅스텐의 불빛, 그 빛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얼마나 환하게 비출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미국은 안보 파트너로, 독일은 투자 파트너로, 일본은 고객으로 줄을 서는 나라.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랑한 경제학이었습니다.